거기 말한 통신조회에 대해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한 달 전인가 내 수행비서의 전화를 통신조회를 쭉 했던데 보니까 검찰, 경찰, 심지어 군에서도 내 수행비서 전화기를 통신조회를 했습니다. 근데 내 전화기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수행비서 전화기만 통신조회를 군, 검찰, 경찰 한 5군데서 했어요. 근데 내 수행비서 전화조회 한번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도 나올 겁니다. 아마 대통령 되자마자 나한테 전화할 때 수행비서 전화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수행비서 전화를 왜 그런 조회를 했는지 내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국은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조회를 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통신조회하면 옛날하고 달라서 통신사에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보를 받아보니까 심지어 군에서도 했어요. 군에서 했다면 기무사겠죠. 이 정치 사찰하고 검찰, 경찰, 기무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도 뭐 국정은 TFT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만약 100만 건을 했다면 이거는 공작공화국입니다. 정치 공작공화국입니다. 겉으로는 협치하자고 했고 아마 여기 우리 당의 주요 인사 통신조회를 다 했을 겁니다. 이런 파렴치한 짓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한미 양국이 FTA 개정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익 우선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에게 제2의 을사늑약,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비난하던 세력이 집권해서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아무 소리 못하고 협상에 합의하면서 국익 우선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뻔뻔합니다. 매국노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 문재인 정부는 FTA 개정 협상을 거부해야 했고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개정 협상에 응하는 것이라면 한치 앞을 못 본 무능함과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잘못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당시 광우병 파동과 한미 FTA 반대를 선동해 경제적 손실과 국정 혼란, 국민 갈등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 없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파렴치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추석 연휴에 우리 국민들은 2번 놀라셨을 것입니다. 지난 6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고도 제 것이냐 적방하장식으로 당당하게 발표하는 것을 보고 놀랐고, 또 하나는 어이없는 북한의 발표 후 3일이 지났음에도 우리 정부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발표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 놀랐을 것입니다. 안보 위기 속에 개성공단 가동 전기가 어디에서 공급된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의 추미애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늦어질수록 개성공단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전기를 몰래 공급해줬다, 북한이 은밀하게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덮어줬다는 소문과 추측만 더 무성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분명한 사실과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신혜원 씨가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라고 보도하며 최순실의 국정 개입 근거로 보도한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또 이 태블릿 PC 안에 있던 연설문이 GIP 그림 파일로 되어 있어 원초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의 주인이 최순실이라는 것, 최순실이 연설문을 수정하며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 모두 주작된 것이고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태블릿 PC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단추가 되었던 만큼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JTBC 태블릿 PC 입수 경우에 PC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내용 등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만난 각계의 시민들이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시는 말씀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은 삼성, LG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한 통상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한미 FTA마저 재협상을 요구해 우리나라의 경제 이익도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미 중국은 4대 배치를 핑계로 경제 보복에 나서 우리 기업들은 천문학적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가동시켜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 문재인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적폐몰이입니다. 검찰, 국세청, 국정원 등 권력 사정기관을 총동원해서 과거를 파헤치는 일에만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위태로운 사면 초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야당 죽이기, 보수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반토막 내겠다는 것이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엄중한 안보와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하기는커녕 과거의 싸움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과연 국익이라는 개념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는커녕 과거와 싸우는 데 열심인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녀 사냥식 적폐몰이와 쇼 이벤트로 얻은 지지층의 일시적인 환호와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거품이 꺼지고 안개가 그친 문재인 정부의 민낯에 대한 국민들의 엄정한 평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성적표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수출 구조를 보면 중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 합쳐 3천억 달러 정도로 우리나라 총 수출 비중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85%에 가까운 우리 경제 구조상 이 4개 지역은 우리 국민의 가계를 책임지고 있고 또한 안보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하는 중요한 우방 국가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는 반미, 반중, 반일, 그리고 무관심 이유에 대한 현상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우롱하고 시진핑 주석을 우습게 알며 이유에 대해선 아예 아무런 의견이나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아베는 과거 역사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그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 나라 가깝게 못 지내고 있다는 팩트는 이미 무역 보복, 관광객 국감, 코리아 패싱, 또 최근에 한미 FTA 재협상 등을 통해 여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고 이런 나라 정상들과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국제 무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국내 보복 정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들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발버둥 치는데 정권을 쥔 정부와 여당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적폐청산에 목매지 말고 진심으로 협치하는 통큰 정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 대책특위를 가동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관련되어서 문재인 정권에게 몇 가지 경고 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나라가 안팎으로 경제도 위기고 특히 북한의 북핵으로 인해서 민족과 국가의 존망의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위기감에 나라 전체가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 통합 말고 그 어떤 것도 이 국난을 타개할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집권 5개월 들어서 지금 오늘 아까 대표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전 정권, 전전 정권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하에 지금 단죄하겠다, 지금 이렇게 달라들고 있고, 그리고 또 더욱이 오늘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제1야당 대표의 소위 통신 기록을 소위 찾아본다? 이거는 과거의 군사 독재 정권이나 하던 짓입니다. 이게 소위 민주정부고, 입만 열면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이 문재인 정부가 제1야당의 대표의 통신 기록을 들춰봤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는 국민적 타도의 대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최고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정부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부의 말로는 항상 국민들의 역사의 소위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그 길로 들지 말기를 바란다. 이런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이를 한다면은 스스로 이제는 민주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단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좀 참고로 하십시오. 첫 번째는 넬슨 만델라의 사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국민 대다수가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백인들이 경제와 정치적인 모든 힘을 장악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대표적 불평등 국가였습니다. 그런 불평등 국가에서 백인 정권은 넬슨 만델라를 27년간 투옥을 시키고 온갖 정치적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랬던 넬슨 만델라가 집권을 하자 소위 넬슨 만델라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는 백인 정권의 범죄를 처단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넬슨 만델라는 이를 저지하고 적극 반대했습니다. 반대하고 오히려 그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과거 백인 정권의 범죄 처벌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보복을 두려워하는 백인들의 정서를, 백인 소속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을 해서 클레르크 최대의 정적이었던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임명하고 최대 정적 인물을 내각의 내무부 장관으로 기용하고 내각 27인 중에서 타정파 구인 그중에서 7명을 백인으로 채워넣었습니다. 그리고 만델라는 보복 없는 화해 정치를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는 흑인에게는 부세 주고 백인 국민들에게는 보호자라고 하는 그런 국민 통합의 분위기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재기에 바로 기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참고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민주당의 정신적 지도자의 한 축이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십시오. 이분도 두 번의 소위 정치적 탄압을 통한 죽음의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집권 후에 국민 통합을 제일 첫 번째 하도록 꺼내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이 나라의 국난의 큰 축이었던 IMF를 극복하는 국난 타개의 원동력이고 에너지였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는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입니다. 제가 정치를 23년 하면서 전화를 할 때는 언제나 보강청을 전제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 거는 들어본들 어떤 이유로도 내 걸릴 기회 없어요. 그래서 나는 도청, 감청을 전제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나는 끌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당 의원님들한테 오늘부로 말씀드리면 핸드폰에 그 위치 표시하는 거, 그 기능 꺼버리세요. 위치 기능을 꺼버리면 위치 추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어느 지역에서 통화를 할 때는 그 기지국을 통해서 위치 추적을 합니다. 통화를 안 할 때라면 위치 추적 기능을 꺼버리면 위치 추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요즘 와서 도감청을 하겠다는 것은 내용보다도 위치 추적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통상으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오늘부로 끝나고 나거든 위치 추적 기능을 다 꺼버렸어요. 이 태블릿 PC 안에 있던 연설문이 GIP 그림 파일이 되어 있어 원초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의 주인이 최순실이라는 것, 최순실이 연설문을 수정하며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 모두 조작된 것이고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태블릿 PC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단추가 되었던 만큼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JTBC 태블릿 PC 입수 경우에 PC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내용 등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만난 각계의 시민들이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시는 말씀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은 삼성, LG를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에게 제2의 을사늑약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비난하던 세력이 집권해서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아무 소리 못하고 협상에 합의하면서 북이 무선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뻔뻔합니다. 매국노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 문재인 정부는 FTA 개정 협상을 거부해야 했고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개정 협상에 응하는 것이라면 한치 앞을 못 본 무능함과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잘못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당시 광우병 파동과 한미 FTA 반대를 선동해 경제적 손실과 국정 혼란, 국민 갈등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 없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파렴치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추석 연휴에 우리 국민들은 두 번 놀라셨을 것입니다. 지난 6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고도 제 것이냐 적방하장식으로 당당하게 발표하는 것을 보고 놀랐고, 또 하나는 어이없는 북한의 발표 후 3일이 지났음에도 우리 정부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발표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 놀랐을 것입니다. 안보 위기 속에 개성공단 가동 전기가 어디에서 공급된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의 추미애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늦어질수록 개성공단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전기를 몰래 공급해줬다, 북한이 은밀하게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덮어줬다는 소문과 추측만 더 무성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분명한 사실과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신혜원 씨가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라고 보도하며 최순실의 국정 개입 근거로 보도한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또 통신사에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보를 받아보니까 심지어 군에서도 했어요. 군에서 했다면 기무사겠죠. 이 정치 사찰하고 있는 검찰, 경찰, 기무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도 뭐 국정은 뭐 TFT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만약 100만 건을 했다면 이거는 공작 공황입니다. 정치 공작 공황입니다. 겉으로는 협치하자고 해요. 아마 여기 우리 당의 주요 인사 통신조회를 다 했을 겁니다. 이런 파렴치한 짓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한미 양국이 FTA 개정 협상을 하고있다고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익 우선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말한 통신조회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한 달 전인가 내 수행비서의 전화를 통신조회를 쭉 했던데 보니까 검찰, 경찰, 심지어 군에서도 내 수행비서 전화기를 통신조회를 했습니다. 근데 내 전화기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수행비서 전화기만 통신조회를 군, 검찰, 경찰 한 5군데서 했어요. 근데 내 수행비서 전화조회 한번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도 나올 겁니다. 아마 대통령 되자마자 나한테 전화할 때 수행비서 전화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수행비서 전화를 왜 그런 조회를 했는지 내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국은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조회를 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통신조회하면 옛날하고 달라서